김수환. 여러분 중에는 저를 추기경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먼 옛날 뉴스에서 본 낯익은 얼굴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온 한 인간으로 여러분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20년대, 30년대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우리말조차 마음껏 쓸 수 없던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전쟁의 포화가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그 시절을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으셨거나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가난과 싸워야 했던 세대이실 겁니다.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던 분들이시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논밭으로, 시장으로 달려가셨던 그 손길들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작은 기계를 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튼 하나로 물건을 사고 화면 속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세상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님, 요즘 제 마음이 참 쓸쓸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하면서 딴청만 부립니다. 제가 이렇게 외로운 건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깨달음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권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명예나 체면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마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길거리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항상 바쁘대요. 나중에 통화하자고 해요. 그런데 그 나중은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삶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전쟁과 가난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맨손으로 가족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 손이야말로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제가 왜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온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 녹일 때의 그 따스함, 차가운 손이 점점 풀리면서 느껴지는 그 안도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줍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때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어려운 일을 부탁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그저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전쟁 때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이야기, 이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군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듣기만 한 것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람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대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그저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군가의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요. 옆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것. 마트에서 만난 아는 사람과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자녀에게 전화할 때 바쁘지 하고 먼저 물러서지 말고 엄마 아빠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내 이야기를 해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병이 들어서도, 가난해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 마음의 온기가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 봅시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이 긴 세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아픔을 보면서 독재 정권 아래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수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 앞에서 한 대학생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학생은 그저 민주주의를 외쳤을 뿐인데 마치 큰 죄인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제게 달려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추기경님,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정의로운 세상을 바랐을 뿐인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힘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요. 미움은 미움의 사슬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께 제가 평생 간직해온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약한 이들의 것이 아니라 강한 이들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용서를 하면 지는 것이라고, 참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하고만 있으면 호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는 이 아픔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된 상처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 유산 문제로 싸웠어요. 이제 30년째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사실 마음은 아픈데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도 자존심이 상하고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 알고도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이제 남편은 늙어서 아프다고 저한테 의지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안 갑니다. 그때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해요. 자식이 저한테 큰 실망을 안겨줬어요. 투자 좀 해달라고 해서 노후 자금을 다 빌려줬는데 사업 망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몇 년 후에 나타나서는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용서는 했는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시어머니한테 평생 구박받으며 살았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데 사람들은 제가 며느리니까 자주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가기가 싫어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실제합니다. 아픔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미움을, 그 원망을,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을 상대방에게 먹이려고 품고 있지만 결국 그 독에 중독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도 나 자신이고 그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한 것도 나 자신입니다. 한 번은 제게 오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기경님, 저는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분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손주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손주들한테 미소 짓는 것도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40년 동안 미움을 키우다 보니 제 얼굴이 굳어버렸나 봐요. 제 마음이 메말라 버렸나 봐요. 그날 그 할머니와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분의 40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이미 평안하게 쉬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미움의 감옥에 갇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서와 화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그 일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아픈 일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 우리가 나눴던 좋은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기경님, 그런데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형제한테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숨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마음이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형제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얼마나 후련할까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직접 효도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형제간의 화목,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5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70대에 화해해서 마지막 10년을 정말 행복하게 지낸 경우도 봤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장 상대방을 만나서 미안해, 용서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종교가 없으시다면 그저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들었겠지.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였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보십시오. 30년 만에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지내?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한마디가 30년의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자식에게 그때는 엄마도 섭섭했어.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분노의 사슬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말 용서해야 하나?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런 생각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마다 저는 한 걸음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걸음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오래된 미움, 그 뿌리 깊은 원망,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화해할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미움과 원망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니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자유로운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런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시 72살의 박 할아버지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찾아오셨는데 처음 뵀을 때 그분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추기경님, 저는 이제 끝난 사람입니다.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만 있으니 불편해하고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조용히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날 저는 그분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계셨거든요. 추기경님,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게 제 일주일의 가장 큰 낙입니다라고요. 추기경님, 저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새로 시작해? 젊었을 때 못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꿈을 꿔?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야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반전에서 지고 있던 팀이 후반전에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극적이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젊었을 때는 성공, 돈, 명예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에너지는 있지만 방향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는 조금 줄었지만 정확한 방향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추기경님, 그래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60, 70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여기저기 아프고 약도 여러 개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 나이에 맞게 잘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병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 때문에 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암 진단을 받은 70대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기경님, 암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병을 얻고 나서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전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친구, 멀어진 형제, 써먹해진 자녀들. 이제가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체면 때문에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미안했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65세 전국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군대 동기, 첫 직장 동료, 30년,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님, 제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내? 보고 싶었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꿈을 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나이가 없습니다. 꿈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80에 그림을 시작해도 됩니다. 70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됩니다. 60에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됩니다. 처음이라고 해서 서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배우지 못해 평생 문맹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주저하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1년 후 그 할머니가 손수 쓴 손편지를 제게 보내셨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편지는 제가 받은 어떤 편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추기경님, 제가 제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75평생 처음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 손주들한테도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큰 일입니다. 젊은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말동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그것은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습니다.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른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여행 가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기, 형제들과 화해하기, 젊었을 때 못다한 봉사활동하기. 그분은 6개월이 아니라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5년이었다. 암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 후회 없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다.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오래 미뤄왔던 일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책을 읽든, 걷기를 하든, 친구에게 연락하든, 새로운 것을 배워 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간단한 요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이웃이든, 가족이든, 낯선 사람이든,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 경험,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결심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80을 훌쩍 넘긴 어느 겨울날의 일입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느냐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과거만 돌아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소중합니다. 추기경님, 그런데 저한테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우리의 남은 생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 세 글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요. 특히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것,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 손주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이웃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번은 결혼 50주년을 맞은 노부부가 제게 오셨습니다. 두 분 다 80이 넘으셨지요.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기경님, 50년을 살면서 이 사람하고 수없이 싸웠습니다. 헤어질까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더군요.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옆에 계신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고마워.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5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말, 이 말을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공도, 많은 재산도, 높은 명예도 결국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받은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던 그 집 어머니가 끓여준 보리차 한 잔. 그 따뜻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말기 암 환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추기경님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 진심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건넨 사탕 하나. 추기경님, 이거라도 드세요라며 주머니에서 꺼내준 그 사탕. 그 마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남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기억이 손주들의 평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야, 할머니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단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주들은 그 편지들을 모두 모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편지들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면 힘이 납니다. 할머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이야기, 자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것은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여러분은 사랑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짓는 것,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기경님,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저러나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공원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제는 한 아이가 제게 와서 할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사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건을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하고 깊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도,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두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가난하다고, 외롭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남은 생을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작은 사랑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낯선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이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게도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사랑의 길을, 용서의 길을, 화해의 길을, 감사의 길을. 비록 우리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으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행복했다. 후회 없다. 여러분, 당신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신다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